잡아놓고 조금 앉아있는데 가슴이 계속 답답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맨 바닥에 실어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작업복을 깔고서 그 위에서 제가 실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피가 여기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박종아 씨가 쓰러졌을 때 촬영한 CT 사진. 상행 대동맥 부위가 찢어져 있었다. 게다가 뇌로 가는 혈관과 연결되는 대동맥궁은 혈전으로 가득 차 있어 뇌로 혈류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여기 보이면요, 여기다 찢어진 선이에요. 여기. 상행 대동맥부터 시작해서 뇌혈관으로 가는 동맥들이 전부 침범을 했고, 그다음에 저 복부 대동맥까지 다 흉복부 대동맥을 전부 대동맥 그 파열에 의해서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우선 의식이 불확실했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 마비는 뭐 확실하게 와 있었고, 왼쪽 마비가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 신장 기능이 이제 피가 안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척추의 그 기능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대동맥류 파열. 박종아 씨는 앞으로도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건강에 자신했던 박종아 씨. 54. 그는 힘든 고비를 넘기며 예전의 생활을 되찾기 위해 자신과 힘든 싸움을 이겨내고 있는 중이다. 상태는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보행도 잘 되고 지금 손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해서 앞으로 저도 희망을 갖고 좀 더 이제 물리치료를 열심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명조차 낯선 병 대동맥류. 그러나 국내 대동맥류 환자 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103명이던 환자 수는 지난해 무려 5배 이상 증가했고, 병원을 찾지 않은 숨은 환자까지 생각한다면 발병률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절대수 자체는 많지가 않지만 그 비율로만 본다면 매년 거의 10% 이상 늘어나고 있고, 저희 수술 통계를 조사를 해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수술 건수가 늘어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분포되어 있는 혈관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과 산소를 담고 있는 혈액을 몸 전체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 지팡이 모양처럼 생긴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직경이 한 3cm 정도로 굉장히 굵습니다. 대동맥이 이렇게 굵은 이유는 심장이 많은 양의 혈액을 펌프질해서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동맥은 위치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상행대동맥, 뇌에 혈액을 보내는 혈관과 연결된 이 대동맥궁, 그리고 혈액이 내려가는 부분을 이 하행대동맥이라고 부르고, 그중 배 부위의 대동맥을 복부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주머니처럼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대동맥류는 이 모든 부위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대동맥궁은 뇌에 혈액을 보내는 혈관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대동맥류가 생기면 뇌경색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이 하행대동맥의 경우에는 위와 간 그리고 소장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 장기들의 손상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동맥류가 위험한 것은 눈에 띄는 증세나 통증이 없이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말 오후 서울의 한 체육관. 운동하는 아이들로 시끌벅적하다. 다시 올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어린이 농구 교실. 농구를 배우겠다고 참가한 아이들 속에 눈에 띄는 모습이 있다. 2m 7cm의 장신, 왕년의 농구 스타 한기범 선수다. 농구의 전성시대였던 90년대, 그는 코트를 누비며 멋진 슛을 날리던 최고의 선수였다. 현역에서 한 발짝 물러섰지만 여전히 농구에 대한 열정으로 살고 있는 한기범 씨. 그러나 그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었다. 6년 전 농구 선수였던 동생이 아버지에 이어 갑자기 숨진 것이다. 원인은 대동맥류 파열. 가족의 잇따른 죽음을 겪은 한기범 씨는 서둘러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그도 위험한 상태였다.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상행 대동맥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부풀어 있었다. 가장 굵은 부위의 혈관 직경이 9cm로 정상 수치의 3배였다.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상태. 한기범 씨는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연결된 판막을 성형하고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는 대수술이었다. 나도 이 대동맥이 터지기 일부 직전에 나오더라고. 이게 내일 터질지 뭐 한 달이 뒤였지. 분명히 한 달 이전까지 터진다는 거. 놀래가지고 접새가 와가지고 수술 받았지. 진짜 그때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하고 식은땀이 나요. 3개월마다 돌아오는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한기범 씨. 수술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건강하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학생들도 열심히. 평소 운동으로 건강을 다져온 한기범 씨. 그에게 대동맥류가 발생한 이유는 조금 특별하다. 원인은 유전병으로 알려진 말판 증후군. 평생 괜찮으실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집안에 제일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남자 쪽은 이렇게 좀 단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른 고운 것은 것도 이렇게 불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 혈관이라든지 그런 거 동맥 이런 거는 늘었다 줄었다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탄력을 갖는 그런 조직, 결합 조직에 그렇다 이루는데 피브릴린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이게 좀 약해요. 딴 건 하나도 이상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피브릴린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제 그 대동맥이 상부에서 제일 많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이제 그게 말썽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개가 늘어나기 시작한 걸 방치하면 이게 끊임없이 늘어나서 이제 파열돼 갖고 돌아가지고. 말판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발병하는 유전병인데 15번 염색체의 돌연변이로 혈관 조직이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에 이상이 생겨 혈관이 늘어지거나 파열되는 병이다. 전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대표적인 말판 증후군 환자. 말판 증후군 환자는 외형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키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말판 증후군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족이 아주 뭐 2m가 되거나 190대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키가 아주 굉장히 크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첫째는 이제 그런 몸의 형체가 그런 거이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가계력이에요. 가계에서 아버지, 뭐나 또 어머니, 뭐 형제 이런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뭐 20, 30대, 40대에 급사했다고 할 때 이 병을 꼭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척추의 기형이 같이 있다든지 또는 손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든지 또는 척추도 이상이 있고 눈도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굉장히 다른 애들보다 이 손가락이 꼭 우리가 말하자면 거미 손 그처럼 길다든지 이런 특징적인 걸 보고 진단을 하는 거고요.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 대동맥류가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동맥류의 대부분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 4년 전 복부 대동맥류로 수술을 받은 안장덕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50년간 담배를 피워온 이른바 골초였다. 젊었을 때 찍은 흑백 사진 속의 안장덕 씨는 늘 담배를 가까이 하고 있었다.
반평생 넘게 애연가로 살아온 것이 결국 건강에 해를 가져온 것이다.